주식과 채권의 핵심을 관통하는 게 금리잖아요. 왜 올라가지? 물가가 높아? 오케이. 유가가 높아? 오케이. 우리 채권하는 분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 금융위기 겪을 때 이렇게 금리가 높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시 의장을 지명을 하고 나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연준을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돈하고 인맥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완성장님 참 말씀 잘하시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동시에 출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종종 싸웁니다. 같이 나오고 누가 더 머리숱이 없냐, 누가 더 늙었냐. 아니 지금 소개도 안 해주시고 계속 오늘 같이 나오셨는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팀에 같이 아니 직접 하게 좀. 우리 팀의 전문가인 이 재미없는 금리 채권 얘기를 시청률 좀 올려보겠다. 주식 다 종목 많이 투자하고 계시죠? 네, 주식이 너무 좋아서 저도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또 잠을 못 잔 이유가 있어요. 제 주전공이 채권이잖아. 금리가 지금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고치. 우리 채권하는 분들은 이제 또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2007년, 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 겪을 때 이렇게 금리가 높았거든요. 우리 한쪽에서는 주식 쪽에서는 너무 미래의 희망을 보고 채권하는 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이는데 이 중간을 관통하는 게 역시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또 최근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전 세계 금리 정책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전 세계 이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연준 의장 백악관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그 이름 케빈 워시. 그래서 오늘은 케빈 워시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같이 좀 모였는데요. 제목은 이제 중앙은행의 시간이 다가온다. 케빈 워시는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엄친아. 전 세계 지금 연준 의장 중에 돈이 제일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 화장품 에스티로도 아시죠? 에스티로도의 상속자의 사위입니다. 이미 돈은 충분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골프 치는 사진 아마 외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골프 치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좀 핵심적으로 보는 게 드레켄 밀러라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케빈 워시는 주위에 네트워킹이 정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인맥. 그래서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돈하고 인맥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사실 케빈 워시가 연준이 이제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2006년에 이미 이사로 재직을 하셨었고 이분에 대해서 시장이 매파적이다, 좀 긴축을 선호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분이 연준 이사로 재직을 하셨는데 2차 양적 완화, 통화를 풀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연준 이사직을 사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명이 되니까 좀 시장이 좀 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돈을 유동성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는데 워시가 와서 긴축을 하면 좀 시장에 영향이 있겠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시 의장을 지명을 하고 나서 이 유동성에 민감한 금이나 은 같은 자산이 단기적으로 좀 폭락을 했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지명이 되고 나서는 금리를 인하하겠다. 그리고 연준을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성향과는 정반대 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왜 비둘기파가 돼서 나타났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서 그 케빈 워시가 어떤 정책을 좀 쓰려고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준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하는 목표를 이중 책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듀얼 맨데이트. 아우 멋있습니다. 네, 듀얼 맨데이트. 네. 네, 그래서 그게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입니다. 두 개 합치면 사실 민생이죠. 일단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금리 결정할 때 물가를 많이 보잖아요. 물가를 영어로 하면 보통 뭐죠? CPI. 예? CPI. CPI보다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이 PC라고 있습니다. PC.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 이게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물가 지표를 통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코어가 붙습니다. 근원 얘기하죠. 유가하고 음식료 빼라.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물가 지표인데 이게 최근에 3%대까지 올랐어요. 3년 최고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금리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워싱이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내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트림드 민.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트림드 민, PC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자르겠다는 거죠. 물가 상승 높은 걸 한 30% 잘라내고 낮은 거 한 10% 정도 잘라내면 그게 이제 진정한 물가 지표의 방향을 올곧하게 예측하는 물가 지표다 해서 트렌드 민 CPI, PC 이거를 지금 월시는 코어보다 더 많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걸로 하면 2%대예요. 이렇게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으니 금리 한번 낮춰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지금 언론에 많이
뿌려주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 연준을 또 계획해야겠다 이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분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독립성이란 게 굉장히 큰 게 아니다.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맡은 바 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맡은 바 자기의 본분을 최고로 잘하면 옆에서 누가 안 건드려요. 그게 독립이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체계에서 특히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선제적 안내. 그다음에 3개월마다 경제 전망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제 나폴라시라고 전도표가 있어요. 전도표. 네. 근데 이런 다양한 그리고 자세한 설명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생각은 그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많으니까 정작 우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한다. 물가가 앞으로 3개월에 급등하는 거 예측 못했다고 안 바꾸면 그것도 사람들이 틀렸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표현을 자주 다양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는 철저히 모델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간결하게 하자. 이런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는 가능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거나 물가가 낮아지면 좀 내리고 싶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은 좀 간결하게 하고 싶다. 이게 기본적으로 케빈 허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제 케빈 허쉬가 지명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사실은 아서번즈 의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사실 낮지 않은 수준인데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서번즈가 70년대에 이제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도 금리를 내림으로써 굉장히 미국 경제를 좀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아서번즈는 이제 70년부터 연준 의장으로 재임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때 물가가 5% 수준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서번즈 자체도 이제 물가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경제학자였어요. 뭐 크게 저항하지 않고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됩니다. 70년에 기준금리가 9% 정도였는데 3%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불지른 거죠, 소위 말해서. 네. 이제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니까 결국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다음 해에 73년이 유명한 1차 오일 쇼크잖아요. 이제 물가가 12%까지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아서번즈가 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립니다. 13%대까지 또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렇게 올렸더니 또 침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금리를 5%대까지 내립니다. 어지럽죠. 현기증 나죠. 예. 이거 롤러코스터라고나 말도 안 할까요? 돼.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연준 의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가를 못 잡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기업들은 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70년대 내내 물가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10년의 암흑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79년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폴 볼커가 키 2m 넘는 분이. 네, 야, 그분이 이미 이제 틀면 진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분은 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셨던 것 같아요. 기준금리를 한 번에 4%포인트를 올리셨습니다.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이제 또 국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뭐 살해 위협 받으신 것도 너무 유명하고 이제 사무실 앞에 파산한 업자들이 막 강목 같은 걸 갖다 놨대요. 그럴만해요. 누구야? 그렇죠. 너도 당해봐.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렇죠. 네. 그분이 목숨을 걸고 이제 물가를 잡았다라고도 이제 평가가 되는데 82년에 물가가 4%대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됐고 82년부터 이제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이 장기 호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하는 게 87년에 앨런 그린스펀 의장의 취임인데요. 87년이 또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한 획을 그었던 연도입니다. 뭐 있을까요? 87년. 87년 네. 10월에. 그때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발발을 하게 되고요.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취임하고 2달 있다가 그게 발생을 했고 하루에 다우존스 지수가 22%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앨런 그린스펀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데요. 네, 월요일 날 이제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나와서 유동성을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의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실제로 시중은행에 전화를 해서 신용
공급을 차단하지 말아라라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줬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시스템 위기를 막은 그 사례로 꼽히고 이날 이후로 이제 시장에 그 생긴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 제도입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걸리지 않았나요? 오늘은 아니 요즘 너무 놀래요. 워낙 자주 그렇죠. 네. 과거에는 급등 급락할 때 주로 급락이었는데 요즘 급등에도 걸리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실질적인 현대의 연준의 역할이 이제 정립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연준 풋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연준이 나타나서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해서 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그린스펀이 굉장히 좀 연준의 그 이미지를 많이 바꾸고 역할을 정립을 시키게 되죠. 제가 이제 그린스폰 의장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 마지막 이제 정책까지 한번 얘기 드리면 아직 살아계세요. 1926년생이거든요. 올해 100세십니다. 이제 그분이 총 4번 연임을 해서 20년을 했어요. 아까 이제 80주년을 했는데 그래서 워시 의장이 나는 그린스폰의 위대한 삶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취임사에 했어요. 그 한 얘기가 뭐냐면 워시가 항상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주식시장에 소임하면서 재미를 보고 있었던 20대 중반이 95년부터 2000년이에요. 그때가 현재도 그렇지만 가장 주식시장의 호경기. 2000년에 닷컴 버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95년부터 2000년까지는 소위 말해서 물가 걱정 없이 금리 안 올리고 주식이 그냥 일사천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린스펀의 생각은 그거거든요. 민간의 생산성이 좋으면 기본적으로 물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기계 또 싼 인건비가 나오면서 계속 좋은 생산성으로 간다. 그럼 인플레이션 없기 때문에 금리 안 올려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유명한 얘기가 비이성적 과열이란 말을 했었어요. 너무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조금 나는 조금 불편하긴 해. 이런 얘기 좀 하긴 했어요. 그쵸. 그게 이제 90년대 말이었는데 지금 워시 의장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AI 좋잖아요. 네, 좋죠. AI가 결국은 생산성을 늘리면 굉장히 싸고 값싼 서비스 물건들 때문에 주식시장은 계속 탄력을 받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95년, 2000년인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95년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 PC 키면 윈도우 뭐죠? 윈도우 95. 95? 네, 맞습니다. 윈도우란 말과 윈도우 95란 말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효과가 그때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소위 말해서 주식은 무조건 IT, 기술주, 성장주란 말은 이제 그때부터 95년부터요? 네, 95년부터 했고 그로부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진짜 금리 인상 없이 쭉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케빈 호시도 그 5년 시기를 담고 싶다. 내가 그런 시기를 만들겠다. 황금 시기를 다시 네, 만들고 싶다. 만들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주가 올라가는 동안에 성장률이 3에서 4% 정말 높은 성장률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2%대였어요. 네. 정말 낮은 물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장률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의 말 그대로 생산성에 의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서비스료가 낮아지면서 정말 싸게 우리가 물가 저물가를 누렸죠. 생산성이 올라가면 그 생산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합니다. 주가가 올라가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산 효과라고 하죠. 네. 개인들은 주식값이 올라가면 주식 팔아서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은 가만히 있지 않죠. 추가로 투자를 합니다. 회사채나 채권 발행해서 또 자금을 조달하죠. 자금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식이 좋은 순간 초기 시점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서 숫자상에는 안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닷컴 버블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2년 3년 후에 그게 다 숫자로 나오더라니까요. 근데 당장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주식시장에도 사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지금은 낮은 순간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은 낮은 물가 높은 주가가 이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미국이 실제 2098년, 2000년 초반 쭉 물가가 2%대 낮았는데 상당 부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냐? 중국이죠. 그렇죠. 네. 중국이 옛날에 미꾸라지 물가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게 대한민국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산 미꾸라지가 우리나라 물가를 낮춘다. 해외에서 싼 미꾸라지가 수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추어탕 값이 낮아진다. 똑같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세계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값싸게 만들면 미국이 계속 소비를 잘해준 거죠.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값싼 노동력, 값싼 상품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수입 물가 낮네? 주식 좋네? 금리 인상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나 투자에 과열되는 시점에 쉽게 금리 올리지 못한 거. 두 번째는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관가해서 금리를 올리지 못한 거.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중국이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공급망이 싼 게 없어요. 다 비싼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이나 소비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은 닷컴 상황이 기대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는 그걸 보는 거죠 현재. 현재 상태도 지금 3% 중반 정도까지 물가가 이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런 뭐 투자로 인한 비용까지 전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케빈 허시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과거 70년대 같은 그런 좀 고물가의 경제가 좀 이렇게 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물가와 이제 경제에 대한 밸런스를 잘 밸런스 잡는 게 맞추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결코 이제 쉬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복잡하죠, 지금.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의 주목도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책무가 물가하고 고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중 책무가. 지금 당장은 뭐 물가죠 당연히. 그렇죠. 워시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네. 워시 주변에 또 가장 큰 뭐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연준 금리 결정할 때 보팅을 하잖아 투표. 총 12명이 합니다. 네. 연준 내 당연직 8명이 있고요. 지역은행 연준 총재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지금 최근까지 뉴스나 의견을 각자 다 얘기 들어보면 12명 중에 최소한 70% 정도는 금리는 안 하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인상하겠다. 왜냐?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워시가 하고 싶은 걸 못 할 거예요. 그리고 워시도 본연의 이제 물가 관리에 좀 열심히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린스폰 시기를 다시 반면교사로 보면 1987년부터 95년까지 결국 그린스폰이 인플레를 더 신경 썼다는 거예요. 이번에 워시가 취임식 때 얘기했던 게 그린스폰에 그것까지도 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가를 좀 잡은 다음에 윈도우 95 가까이 얘기하셨는데 95년부터 쭉 이어지던 주식시장의 호황기를 이끌었던 나는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에 뭐 있죠 지금 우리가? 중간 선거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표가 발등에 불이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신문에다 말했지만 워시가 유명한 게 워시가 금리 인하에 제일 우호적이었거든. 여러 후보들이 면접을 해보니까 워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워시가 그렇게 또 감나라 내놔서 바로 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결론은 하고 싶은 거 서서히 할 거다. 그리고 그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하면 평균 20개월 정도는 좀 과도기를 거쳤다고 그렇죠. 해요. 20개월. 케빈 허시도 바로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좀 20개월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과도기를 거친 후에 본인의 이런 정책 색깔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싶고 금리 결정 회의 때마다 시장의 좀 민감도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8월에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모이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네. 네네네. 거기서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때 발언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한 관심사가 될 거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조금 투자하실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시간이 온다는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모든 결과물과 시장의 파급을 굉장히 줄 거다. 이게 우리가 하반기에 보여야 될 핵심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랠리를 즐기긴 하되 우리가 과거의 경험은 항상 이렇게 후한 포상만 있는 건 아니었다. 또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 개인들도 좀 금리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네.